지금 보시는 사진은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장이 직원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예. 내용을 보면 안녕하세요. 제가 6월 1일이 출산 예정일이라 출산 휴가 승인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 이어진 메시지에는 임신이냐고 2번이나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킬 게 뻔하고 부담 가지실까봐 아니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허. 또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 부당 해고를 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된 부분 이해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지금 약간 메시지를 보면 어떤 약간 직원이 업주에게 뭐 행정적인 절차를 요청하는 듯 하지만 뭔가 되게 좀 공격적인 느낌이 들기도 한데요. 메시지 내용을 보면 아무튼 그 직원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사장에게 좀 갑자기 밝혔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아까 임신이냐고 2번이나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킬 게 뻔하고 부담 가지실까봐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사장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메시지들을 올리고 입사 40일차 된 직원한테 뜬금없이 출산 휴가를 쓴다고 연락을 받았다라면서 네. 6월 1일이 출산 예정일인데 앞뒤로 45일씩 90일간 출산 휴가를 쓰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는데요. 공개된 또 다른 메시지를 보면 직원은 출산 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진 않겠죠? 라거나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할 의지가 있다. 저의 출산 휴가 90일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오히려 사장님은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장을 좀 설득하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입사한 지 40일 된 직원이 90일간 이제 출산 휴가를 쓰겠다고 했고요. 이 90일 동안의 임금은 이제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니까 사장이 손해 볼 건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사장에게 나는 이제 휴가 갈 거다 이렇게 통보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네, 결국 사장은 인터넷 검색해보니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예.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고 한다라면서 담당 세무사와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 연락해보니 돈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에게 당한 거라고 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사장은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라면서도 그렇긴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 차에 메시지로 통보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드릴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람은 90일 출산 휴가 다 사용하고 180일 일수를 채워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할 텐데 얼굴 보기가 무섭다라면서 새로운 사람 뽑자니 복직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성에게 필요한 복지를 악용하는 사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네. 누리꾼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지금 전제로 깔 것은 임신한 분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거 없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진짜 악의적인 의도가 너무 잘 보여서 화난다. 곱게 말하는 게 좀 이분 표현에 비하면 삔또상하게 말하네라고 그러니까 문자상에 보면 좀 그렇죠. 뭔가 갈등을 유발하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어이가 없네. 아니 밝혔으면 임신 사실을 밝혔으면 사장이 뽑았겠냐. 혼자 기승전결 다 하는 느낌이다라는 말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거 조금 전문적인 좀 의견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들어봤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예. 공인 노무사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차인환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실까요? 그런데 어찌됐든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면 출산휴가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임신한 상태로 취업을 했든, 그러니까 입사를 했든, 입사 이후에 임신을 했든, 아니면 임신 상태를 알리고 입사를 했든, 임신 상태를 알리지 않고 채용돼서 입사를 했든, 이런 제한이 없거든요. 규정상으로는. 네, 결국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차 변호사님의 말씀을 더 들어볼까요? 예. 결국에는 어떤 거에 대한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보호할 건지 아니면 그런 근로자를 고용해서 성실하게 근무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법률 규정상으로는 네네. 임신 여성에 대한 보호가 우선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까 저희가 아까 전제를 깐 게 이런 것 때문이니까 만약에 임신을 한 사실을 밝혔을 때
그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그러니까 억울하게도 차별을 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당연히 임신 중인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고용주 사용자의 이익보다는 이제 고용되는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분통 터진 포인트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분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참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대전제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 이것도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댓글로도 여러분 나중에 다시 보기 올라갔을 때도 많이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하고 AS로 또 다뤄드리기도 하겠습니다.